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마음과학원 회원이자 신한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대행선사의 젠더 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입니다. 시간을 5분을 덜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발표를 하겠는데요. 발표의 순서는 자료집에 있는 논문의 순서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한 학생이 한마음 요전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대행선사께 말하기를 비구니로서는 당대 성불은 불가능하고 7번 몸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신도는 대행스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기 때문에 마치 말하기 이전에 자녀의 심사를 모두 알고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다고 대행선사를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을 처음 친견한 한 신도는 스님을 뵙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님을 뵙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 덕산 임재선사와 같이 눈이 시퍼렇게 빛나며 방하리, 병력 같은 그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스님을 뵙는 순간 나는 그토록 순이라고 깨끗한, 그렇다고 여성적이기만 한 것도 아닌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자연스레 조화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양성을 본 것, 또 보살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논문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행선사의 젠더 초월적 특성과 그 의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원리적으로 불의사상에 근거해서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불교계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남성 또는 비구니 중심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행선사를 바라보는 외부적인 시각은 앞에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젠더 개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젠더 관점에서 대행선사의 위상을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젠더 초월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자료집 73페이지 각주 2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여성학에서 생물학적인 성, 남녀라는 구분에 대비해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성별, 젠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젠더 개념에 맞추어서 여기서 젠더적 특성이란 한국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방식의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젠더 초월적 특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부여되어지는 젠더적 특성으로 구별되어지지 않거나 젠더 이분법의 틀을 넘어서는 그런 특성을 젠더 초월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슬래시를 붙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행선사의 젠더 관련 법문 분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 나중에 이제 추가된 것인데요. 이러한 외부 인식에 대해서 대행선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선사의 사상과 관점 속에서 남녀의 성별 또는 비구니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해져서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좀 간략히 설명하겠는데요. 첫 부분 대행선사와 한마음선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고 대부분 그냥 주로 한마음 주인공, 오공사상 등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선사상이나 관법 수행에 주목한 그런 사상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비구니 승가 연구와 여성주의 불교 연구와 좀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비구니 승가는 사실 세계 종교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오래된 여성 성직자 조직이면서 또 비구니 수계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타이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한국 비구니 승가에 대한 재평가를 전해주 스님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2004년 한국 비구니를 단독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한마음 선언에서 주최하고 또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 학술 대회를 조직했던 조은수 교수님께서 자료집에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음 선언의 이 회의의 후원자이자 한마음선언의 창시자인 대행선사를 17세기 중국의 비구니 선사 개총행철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총행철의 삶에서는 물론이고 대행 스님 자신도 자신을 영웅적인 여성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가 여성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면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다. 그들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수행 시스템에 도전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깨달음을 입증해 보였고 승속을 넘어 보편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실 2004년의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외에 비교 종교학자 우에란의 연구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 여성 종교 지도자를 연구하면서 대행선사를 불교 여성 지도자, 대표적인 불교 여성 지도자로 꼽으면서 대행선사와 한마음 선언의 경우에 통합 속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추구한 케이스로 분류하고 기존의 비구 사찰, 비구니 사찰의 구분을 넘어서 비구니 스님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수행 공동체의 형태를 독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연구는 조승미의 연구인데요.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 여성 선사들을 재발견한 연구입니다. 사실 선불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성 선사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대장부로 상징되는 매우 남성적인 선불교의 이상형과 그리고 선불교의 매우 가부장적인 강한 계보주의가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려졌던 다양한 중국의 여성 선사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이론적인 맥락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승가 시스템 밖에서 독자적인 깨달음을 성취한 여성 선사로서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비구의 동참을 허락한 대행 선사의 혁신은 한국 불교계의 젠더 이분법적인 위계를 뛰어넘어서 기존 남성 선사들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새로운 선사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론적인 개념, 중요한 개념인데요. 불교 철학자 안옥선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별 공성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불변적 고정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의 반본질주의적이고 반결정론적인 입장에 따르면 성이든 성별이든 아까 말했던 섹스든 젠더이든 성별에는 어떤 본래적 결정적인 실체나 속성도 없다 하는 개념이 바로 성별 공성 개념입니다. 안옥선은 대승불교의 두 경전 유마경과 불설 순웅 삼매경의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별 공성 개념이 현실에 실제하는 성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누구에게 고정된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진행형으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별은 실제하는 것이지만 이분법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된 것도 아닌 가변적인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절로 넘어가겠는데요. 처음에 머리의 말에서 얘기했던 한 학생의 말, 비구니로서 당대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에 보면 비구니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은 바로 열등하고 부정적인 여성성과 연결되면서 여성적인 젠더적 특성은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한 신도의 말, 자비로운 어머니에 대한 비유는 사실 다른 신도나 다른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움이라든가 밝고 온화함, 이런 여성적인 젠더적 특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단지 여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한 신도가 얘기했듯이, 소설가 김정빈 씨가 얘기했듯이 남성과 여성이 공히 머리를 묶고 쉴 수 있는 전체이며 위안체로서 어머니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적인 자유로움이나 부드러움과 동시에 대행선사에게서 대장부의 기계와 같은 남성적인 성기를 동시에 느낀다는 많은 신도들이나 기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한 기자는 대행선사의 언동과 풍모에 대해서 여성이라 할 수도 없고 남성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때로는 대장부의 기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극히 깊고 부드럽게 느껴져서 대행선사는 아예 비구니를 다 포용해 버린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한 포교사는 이러한 대행 스님께서 가지신 중생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뜨거운 눈물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사의 눈물이라니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스님의 법명이 보현보살의 다른 이름, 대행 보현보살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행선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통해서 그의 젠더적인 특성은 그것이 여성적이든 남성적이든 그 어떠한 한쪽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젠더 초월적 특성과 함께 발현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사의 눈물로 상징되는 대행선사의 젠더 초월적 특성은 그가 기존 한국 선불교의 남성적 선사와는 다른 독특한 선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 파트에서 3장의 2절에서 저는 남녀 또는 비구니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젠더 관련 법문을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는 허공을 걷는 길 시리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 깨달음의 남녀가 있으랴 등의 10개의 대표적인 법문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각주 16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의 결과 젠더 관련 법문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 공성 개념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여성은 뭐 성불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남성의 몸을 타고 바꿔야지 성불할 수 있다는 변성 성불론 등을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음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남녀의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비구니와 비구 사이의 차별이나 위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 부처 당시 인도의 상황 속에서 시대적 방편이었을 뿐 시대가 변하면 방편도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논의 끝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여성 어머니 또는 비구니를 산하대지나 땅에 비유하시고 남성 아버지 또는 비구를 태양이나 하늘에 비유하면서 불이법에 근거한 남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를 조금 큰 스님의 대행선사의 법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과 생명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지만 그렇다면 비구는 어디에서 나왔겠냐, 비구니 속에서 나왔지 않냐라고 이렇게 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신도분들은 잘 알고 계실 선법과 선종과문 알아보세는 남녀 성품 평등한데 분별심을 갖는다면 공안 이치 어찌 알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 차별뿐만이 아니라 승속의 차별도 없고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 법문에서 깨달으면 여자가 아니야, 남자도 아니야, 여자라고 해도 아니 되고 남자라고 해도 아니 되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습은 여자이거나 남자로 가질지언정 찰나찰나 나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해서 나투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음 요전에 나오는 한 수행승과의 대담한 선법 그 대화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한 수행승께서 같은 말이라도 역시 제 말로 해야 맛이 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겠지요 라고 말씀을 하니까 대행선사께서 그 비구스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하십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보셨습니까? 그 수행승 대답이 미남하고 아직 인연이 안 닿아서요 라고 얘기하니까 대행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녀를 만났을 때는 미남이 되고 미남을 만났을 때는 미녀가 되고 양쪽이 다 한쪽이요 그 한쪽마저도 없으니 나는 중성이라.
나는 중성이라 맛이 안 날 테니 어쩝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성이라 함은 단지 양성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남자이면서도 여자이기도 한,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별이 공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두 번째, 시대적 방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주 15분인 거죠. 네,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 그 시대의 방편이었다. 왕족이 입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편을 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시대가 넘어가면 또 다른 방편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팔경계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해석은 뭐 잠깐 아시겠지만 붓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뭐 설해졌은 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설해진 방편적인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행선사가 이 두 가지 그 해석 중에 뭐 방편설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라는 취지로 혁신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불이법에 근거한 남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마지막에 하다못해 꽃 한 송이 또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님이 없고 내 아픔이 아님이 없건을 어찌 비구니가 뭐를 알겠느냐 이렇게 배척을 할 수 있는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은 어찌 다르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행선사의 법문 속에서 이러한 그 비유는 사실 이 둘이 결코 둘로 분리되거나 하나로 무시할 수 없는 평등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비유가 젠더 이분법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젠더 이분법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핵심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로서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남녀가 둘이 아니게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의 평등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저는 젠더 대행선사의 젠더적, 젠더 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에 대한 이 연구가 불교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불교학적인 함의와 여성학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학적 함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행선사가 보여주는 새로운 선사의 모델 제시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여성학적인 함의는 사실 대행선사의 삶과 존재 그 자체가 저는 여성학의 중요한 함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토론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성학에서도 젠더 이분법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좀 새로운 남녀의 평등관의 구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구성의 새로운 남녀 평등관의 구성에 대행선사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상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발표가 어떤 이에게는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젠더 이슈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학문 분과와의 소통 속에서 대행선사와 그 사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발언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박소진 교수님 그 논문은 과거에 스터디 그룹이 별도로 있어서 수행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론자로 저희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한자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한자경입니다. 예,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저도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본 논문은
그러니까 서론 결론 빼면은 본론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장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고 3장의 1절은 대행선사의 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논평자로서 이제 특별히 뭐 문제 제기할 무슨 논의거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그냥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본 논문의 본격적인 논의는 제3장 2절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제 박 선생님께서는 대행 선생의 젠더 관련 법문의 핵심 내용을 다음 셋으로 요약합니다. 아까 딱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가 정리하기 첫째, 남녀는 색신의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이므로 여성 불성불론이나 변성 성불론은 옳지 않다. 2. 비구니와 비구 간의 차별이나 유괴를 설하는 팔경계는 시대적 방편일 뿐이므로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3. 여성이나 비구니는 산하 대지, 땅에, 남성이나 비구는 태양, 하늘에 비유될 수 있되 불이법에 근거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예, 이상 논자의 주장, 박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뭐 논평자인데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막 문제 이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제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에 대해서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다.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물론 뭐 한마음이고 주인공이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전제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성평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가 논해져야 하는 거라면은 그 하나의 의미가 뭔지, 그게 마음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의 마음이라는 한마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은 하나지만 모습은 다르다가 됩니다. 그런데 현상 세계는 모습으로 드러난 세계이고 인간 간의 상호 관계는 모습의 차이를 통해서 성립하는데 다름보다 하나를 더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는 성별의 공성을 설명하실 때 고정된 것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여 나툼으로 공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법문을 통해서 여자가 다시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남자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다시 태어나는 건 내생의 일이고 현생은 일단 각각 남자 또는 여자로 살아가니까 내생을 들어서 현생의 성별을 공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 설명 자체만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성별이 공성이다라는 걸 부정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성평등을 말하기 위해 굳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을 주장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공성을 꼭 중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가 이제 첫 번째 지점에 대한 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학자들의 견해가 후대의 그러니까 팔경계 해석에 대해서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후대의 조작설 또는 붓다의 방편설 두 가지인데 박 선생님께서는 대행 선생 입장은 조작설이 아니고 방편설이라고 크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후대 비구들의 조작이라는 설이 제가 보기에는 더 간단한 설명 같은데 대행 선사께서는 왜 방편설을 주장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편설이 맞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방편을 썼다는 것인가? 암환이 많은 비구니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긴 한데요. 당시에 암환이 많은 비구는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비구니만 걱정하시면서 그런 방편을 택하는 게 정당하냐라는 거고요. 또한 불평등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방편을 써도 되는가? 방편이라고 해도 그게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무아나 공을 보다 철저히 주장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평등을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을 지, 남성을 천에 비유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을 산하 대지 또는 땅, 남성을 태양 또는 하늘에 비유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차별적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듣던 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대행선사께서는 한마음 내지 주인공을 처음에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마음 요즘 통해서 저도 읽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육아가 하늘을 건꾀에 비유하면서 남성성,
땅 본괴를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사실은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남성으로 간주하는, 그리고 여성은 그걸 보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적 편견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박 선생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듯이 대행선사께서는 남과 여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 점이 젠더 이분법적인 여성학적 평등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대행선사의 관점이 여성학과 응용불교학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아의 가부장제가 주장해온 것도 결국은 남과 여, 음과 양의 조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거가 평등으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대개 하나보다는 다름에 입각해서 위계 질서를 확립해 놓고서 그 질서를 사실 더 공고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늘 조화라는 것을 강조해 온 게 현실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또 대행선사님의 어떤 사상이 여성학과 응용불교학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답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한 3분 정도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1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훌륭한 논평을 해주신 한재균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던져주신 많은 질문들은 모두 대답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앞으로 제가 더 계속 숙고해야 될 문제들이라서 몇 가지만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다라고 할 때 마음이 하나다라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토론을 하시면서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불성이자 한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성을 한마음이라고 하셨고 근본 자리에서는 현상에서는 둘이지만 근본 자리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남녀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학식의 차이, 출신의 차이, 모습의 차이 이런 것들을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불성 자리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불의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름보다 하나를 더 강조하는 근거 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 간의 상호관계에서 사실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행선사께서 설하시는 본래 나와 너도 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둘이 아닌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이나 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 세상에서 계속 얘기되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 공성 개념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공하다라는 그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남자냐 여자냐라는 게 굉장히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꼭 전생에 그러니까 내 생에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그런 그 순한 윤회뿐만이 아니라 현생의 성별 역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분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교의 이상형인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남녀 이분법을 넘어서는 아까 말했던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남성이면서 여성이기도 하고 사실은 남녀의 범주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성별 공성과 관련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을 주장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주장이나 대행선사의 주장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별 공성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경계 해석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방편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방편서를 주장했다고 보기보다는 시대적 방편이라고 하신 것도 어쩌면 가르침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있는 그 육성 법문을 이제 그 문자화한 허공을 걷는 길은 많은 대행선사의 법문이 그렇듯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비구 비구니에 대한 뭐 얘기나 팔경계 관련된 이야기들은 스님께서 먼저 꺼내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신도나 아니면 비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불교계의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끄집어내거나 뭐 지적하고 비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대행선사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법문에서 한 여성 신도가 한국 불교 전통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대행선사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행선사께서는 즉답을 하시지 않고 니들이 다 잘못되고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고쳐야 해 라고 하며 고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부터 알아야 된다를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대기 백지만 얻어 그러면 내가 연필은 지워줄 테니 하시면서 어때, 참 장한 질문이었지, 그렇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실 시대적 방편이었냐 아니었냐, 인도 당시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해명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말고 현재 지금 그 고정된 그런 관념을 깨트려 나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달려왔는데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에는 사실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더 필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의 건곤계나 기독교에서 하느님 아버지 등과 이제 비교하면서 그 남성을 근원적인 것에 얘기하고, 그래서 대행선사의 그런 땅을 여성에 비유하고 남성을 태양에 비유한 것이 전형적인 성차별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행선사의 둘이 아닌 도리라든가 평등공법에 대한 사상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후에 논문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과 논평을 해주신 한자경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